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매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수는 좀 잘하는 편인데 매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잘 못하냐면 뭐 물리는 경우도 많지만 어, 미리 너무 빨리 제가 쫄보라 너무 빨리 이렇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적정 수익에서 그냥 저는 빨리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참 후회를 할 경우가 많아요. 아, 저거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 왜 매도를 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거는 너무 많이 물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쉐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사람들은 이제 왜 바꾸려 하지 않는가? 음,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어떤 때는 그냥 계속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막 그 매도를 그냥 또 막 선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냐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는데 익절하고 이제 나올 수 있었는데 왜 익절을 하지 못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먼저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어, 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이제 실험이냐면 이 몬티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몬티홀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몬티올 딜레마라는 게 이제 그런 퀴즈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문이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문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이게 몬티올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퀴즈 프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퀴즈를 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요 1, 2, 3 세 개 중에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자동차가 이제 한 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러면 만약에 그걸 맞추면 자동차 한 대를 가져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 1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몬티올이 2번 문을 싹 열면서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2번 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의 차가 있는 건데 선택을 바꿀 생각 없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뭐 A라는 사람이 선택을 안 바꿔요.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또 질문을 합니다. 이 몬티올이 저 진짜 후회 없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 후회 없다. 나 1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열었더니 자동차가 어, 있었다. 뭐 그런 이제 얘기인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렇게 1, 2, 3, 2, 3, 세 가지 경우의 수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아이고 이렇게 봐야겠네. 이런 퀴즈를 냈을 때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는 1번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고 1번 문에 있고 이렇게 봐야겠죠. 1, 2, 3. 2번, 3번에는 없는 경우, 그리고 1번에는 없고 2번에 있고 3번에는 없고, 그리고 1번에 없고 2번에도 없고 3번에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쓰은 거잖아요. 이게 선택에.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1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1번을 선택했을 때 이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의 확률이겠죠? 맞출 확률이.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이 선택을 바꿔 1번이 아니고 2번 또는 3번 둘 중에 하나 2번이나 3번으로 선택을 바꾸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1번을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2번이 아니라고 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요거 2번 아니면 3번 중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 2번 케이스고, 그 다음에 1번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또 뭐 3번을 지금 요게 반대였네요. 3번을 보여줬을 때는 2번에 있는 경우고, 또 2번을 보여줬을 때는 3번에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1번을 선택했을 때 1번을 선택했을 때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지만 1번을 선택한 거가 아니라 2번이나 3번으로 바꿨을 때의 확률은 뭐냐면 요때하고 요때니까 결국에는 3분의 2의 확률인 거죠. 그래서 확률상 선택을 내가 처음에 선택한 그것을 바꿨을 때 확률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에서 3분의 2의 확률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몬티올의 딜레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택을 처음에 했을 때, 정리하면 선택을 처음에 했을 때 그 선택을 철회했을 때, 바꿨을 때 오히려 더 확률이 3분의 2의 확률로 더 높아진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도 선택을 안 바꿨잖아요. 선택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면 좀처럼 잘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제 뭔 얘기가 있냐면, 이게 자기 지워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후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기 후회. 이렇게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일단 자기 후회가 있고 부자기 후회가 있다. 자기 후회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걸 왜 샀을까? 막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를 이제 자기 후회고, 부자기 후회는 뭐냐면, 뭐 내가 그때 매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냥 뭐 어차피 뭐 지난 거고 뭐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그래서 이 부작위 후회는 내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거든요. 근데 이 자기 후회와 부작위 후회에는 어떤 게 더 파급 효과가 더 크냐? 어떤 이 선택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 파급 효과는 이 자기 후회가 2배 이상 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실험상 2배 이상 내가 어떤 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무것도 안 한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 2배 이상 더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몬티올 딜레마에서도 그 사람이 처음에 1번 문을 선택했을 때 바꾸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이 부작위 후회에 대한 이 후회가 두려움이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1번을 선택했는데 여기에서 차가 있었어. 그러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차가 있었으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1번을 선택했다가 만약에 3번으로 선택을 바꿨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자기가 되겠죠.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3번을 선택했는데 차가 여기에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차를 내가 얻질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내가 왜 이걸 바꿔가지고 하는 이런 후회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후회. 근데 내가 만약에 1번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차가 3번에 있었어. 그러면 이제 똑같은 후회가 있겠죠. 바꿀 걸.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1번 그냥 처음에 선택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부작위 후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 설령 3번에 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3번을 선택해가지고 3번을 선택해서 1번에 있던 이 차를 얻지 못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지금 계속 복잡하게 가는데, 이 자기 후회와 부작위 후회는 우리 인간 심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이 투자에 있어서도 이 자기 후회와 부작위 후회는 되게 크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후회는 부작위 후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자기 후에는 잠을 못 잔다라는 거죠. 어차피 확률은
어차피 확률은 50% 확률이거든요. 50대 50의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후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뭔가를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죠? 왜 사람들이 선뜻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선뜻 매도하지 못하는가를 놓고 보면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어떤가를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난 솔라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예를 들면 난 솔라나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막 기대에 부풀어 있겠죠. 뭐 솔라나가 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솔라나가 막 한 30%, 40%, 50% 이렇게 갈 거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올라요. 좀 또 운 좋게 올라. 5% 수익이 났어. 처음에는 목표는 나 얘는 한 20% 되면 나 매도해야지. 전량 매도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5% 올랐어. 그럼 막 너무 기뻐. 10% 올랐고 결국에는 목표하는 20%가 올랐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매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자꾸 바꿔요. 이거 30%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40%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이제 희망이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때 여기 20% 여기 20% 갔을 때가 불행히도 꼭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매도했으면 이 수익이 나는 건데 처음에 목표한 그 목표가대로 매도를 안 하고 더 큰 희망을 품고 있다가 매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그때 그거를 팔 걸. 왜 팔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막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때 팔 걸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거는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런 행동을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는 뭐 다음에 또 오르겠지 뭐 이러면서 크게 후회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목표한 게 20%였어요. 20%였는데 20%여가지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해버렸어요.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게 다음날 됐더니 이게 한 30%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막 40%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량 매도는 뭐죠? 아까 얘기한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 행동인 거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후회는 아까 부작위 후회보다 2배 이상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괜히 팔아가지고 이렇게 막 40%, 50%간 이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후회가 후회 막심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자기 후회에 대한 막 그 실망감에 막 계속 시달리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후회에 대한 그 회피, 후회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후회를 피하려고 하는 그 어, 성향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게 결국에는 매도와 매수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매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잘 못한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그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괴로울까봐 선뜻 매도를 하지 못한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유고 세 번째로 이제 코인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사실 이 주식 시장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간에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뭐 저도 가끔 보면은 예전에 뭐 카페나 블로그나 뭐 제 블로그에는 뭐 그런 뭐 좀 안 좋은 댓글을 다는 분들은 없지만 뭐 카페나 지금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차트를 보다 보면 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한참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차트상 얘는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야 기다리면 간다는 얘기는 누가 못해.
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해. 근데 실제로 이 시장이 그래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뭐 이렇게 무슨 어떤 그 입시 학원처럼 그런 입시 학원처럼 그런 학원들이 뭐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런 투자 학원으로 해가지고 괜히 이거 뭐 학원 차려가지고 했다가 망하기 딱 좋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데에서 만약에 여기 학원 다녀가지고 입시 학원처럼 학원 다녀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가서 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부자 될 수 있게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주식 시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가득한 도로를 울퉁불퉁한 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시장이라는 게 조금 너무 이제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런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호가창이나 이런 데 보면 매수와 매도가 계속 체결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면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취하기도 하고 숏을 잡기도 하고 롱을 잡기도 하고 이런 심리들이 계속 모여 있는 곳이 이 시장이 이 주식과 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음, 여기에서 내가 수익을 낸다는 거는 정말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1번과 2번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떤 수익을 정말 수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생각과 후회가 막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요. 지금 분명히 차트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매도하는 신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어떤 후회, 자기에 대한 후회, 부자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서 그때 내가 더 갈 수 있는 거를 매도해가지고 내가 더 큰 수익을 못 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그때 내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내가 응? 물리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들이 막 생각들이 막 겹치면서 막 계속 뭐 매도를 하려고 수십 번을 버튼을 누르려다 말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주식 투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에 이 오늘 첫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식과 코인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심리를 알아야 된다.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도 타인의 심리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내가 투자자인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아까 이런 자기의 후회와 부자기의 후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매도와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도하는 법에 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하게 이런 심리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인간은 후회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 행동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후회가 훨씬 더 나에게 오는 어떤 그 두려움과 파급 효과는 크다. 이제 그것을 알고 내가 왜 매도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길게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아야 할 때 팔지 못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왜 매도할 때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밤인데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제가 좋은 내용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